자, 어제 이제 뭐 마라톤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네, 역시 뭐 결론은 안 났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뭐 당원 투표를 안 하기로 결론이 났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기로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일단 뭐 그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리고, 의원총회로 일단 공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는 이제 내일 의원총회가 있죠. 예, 내일 의원총회에서 토의를 하고, 예, 의원총회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예, 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 예,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안 하기로 한 건 뭐냐면, 뭘 안 하기로 했냐면은 당원 여론조사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원 투표하고는 별개로 당원 여론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들이 유리할 거다, 이런 지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이거 봐라, 당원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의원들이 빨리 당원 투표를 해라, 합당을 추진하자, 이런 이제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 여론조사라는 걸 하고, 여론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합당을 추진해서 당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조국당하고 협상을 해서 협상안을 가지고 당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짠 것 같아요. 예, 그런 작전인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은 당원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이제 정치적 목적이 뻔히 보이는 거죠. 빤히 보이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는 일단 막아놓은 거고, 합당을 추진할지 말지, 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는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한 이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다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한병도 원내대표, 예, 제가 이제 중립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결국은 친명적으로 오지 않겠냐,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유형의 인물이기 때문에 친명 쪽으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합당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고 해요. 근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더라도 5대 4인 거예요. 친명 4, 친청 5가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는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 투표가 무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합당을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하면은, 예, 친청이 한 표 앞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 예, 내일 의원총회를 거치고, 예, 그 최고위원회, 예, 결과까지 봐야 당원 투표를 하게 될지 말게 될지가 최종적으로 뭐 결론이 납니다. 근데 어쨌건 어제 이제 마라톤 심야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고, 오늘 뭐 예상이 됐어요. 오늘 이제 정기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또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뭐 합당 문제뿐만 아니라 그 쌍방울 변호사 문제까지, 그 특검 문제까지, 지금 중첩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가 아주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정청래가 사과를 했는데, 개사과죠. 말로만 사과를 하는 개사과를 했어요. 이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관은 제가 안고 갑니다.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특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미통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데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검 또한 이런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그래서 최고위로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를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그런 인식을 아니 지금 우리 저기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지 지도부가. 전주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를 한 장면을 보셨어요. 박천실님 송구 필요 없고 나가라. 근데 이제 뭐 말로만 사과하면 끝날 문제입니까 이게? 말로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개사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자 이게 뭐 유시민 유촉세식 표현을 제가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유시민 표현처럼 이게 휴먼 에러지 시스템 에러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원내 지도부에 추천을 해서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현정 원내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내 지도부에 보고된 바가 없고 행정적 절차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원내 지도부에도 보고를 안 하고 법사위에도 공유를 안 하고 정청래랑 이성윤이랑 둘이서 꿍딱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도로 뭐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실 거다. 저는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전윤철을 후보로 추천했을 때 어제 최강욱이 매블쇼 나와가지고 실드 치는 영상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조국당하고 내통을 해서 조국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전윤철을 일종의 이제 사석 작전을 한 거죠. 조국당과 내통을 해서 조국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짠 거 아닌가. 전윤철을 뭐 대통령이 전준철이죠. 죄송합니다. 전준철을 대통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 이런 거예요. 조국당과 내통을 한 이후에 조국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로 민주당 추천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준철이를 추천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성윤이나 정청래도 알았다. 전준철을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은 아니 대장도 그 쌍방울 재판은 대북송금 재판은 민주당 의원들 친명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전준철이 김성태 변호사였다라는 걸 모르는 의원들이 없어.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에 만약에 보고가 됐다라면은 분명히 반대 의견이 나왔을 것이고 그 관철이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최고위원회가 됐건 원내 지도부가 됐건 야 우리가 전준철을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미쳤냐. 그
한준호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신 나갔다.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 의원들은 대다수가 전준철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준철을 최고위나 혹은 원내 지도부, 법사위의 후보자로 공유를 했으면은 절대 민주당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예?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성윤과 정청래가 몰래 추진을 한 것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해명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인사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마치 이제 차고 시스템의 에러로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에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사실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은폐를 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하고 이성윤이 은폐를 하고 몰래 이런 일을 꾸몄고 다른 의원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런 것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은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은근슬쩍 아주 이게 정청래 수법이에요. 정청래가 사고치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기. 이게 이제 수법 아닙니까 수법. 지금 이게 네 번째 어떤 분이 SNS에서 제가 봤는데 정청래의 4연속 몰랐다. 그리고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벌써 네 번째예요 이러는 게.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 게 벌써 네 번째다. 4연속 몰랐다. 원내 인사충돌. 이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 특검 연장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을 때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당정협의의 내용. 검찰 개혁 관련된 고위 당정협의 내용. 늘 협의를 진행했는데 몰랐다. 이게 이제 중수처법 공소처법 문제죠. 최근에 합당 문건. 역시 또 나는 몰랐다. 그 다음에 특검 관련 내용 역시 또 나는 몰랐다. 계속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야. 이게 모를 수가 있는 문제냐고. 다 잤어요? 회의할 때 다 조는 거야? 회의할 때 뭐 딴 생각해? 회의할 때 게임합니까? 정청래 씨? 아니 당대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바보예요. 전 조국이 친구예요. 저도 띨박이에요.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모르면 직무유기예요. 당대표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어. 몰랐다라면, 진짜로 몰랐다라면. 이래도 당대표 사퇴고 알았어도 당대표 사퇴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몰랐고 이성윤이 추천했고 원내 지도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원내 지도부는 몰랐대. 누가 또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주 거짓말이 그냥 본인의 뭐 본성이야 본능이야 본능 거짓말이. 박지원님 이번 특검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김건희 사건 대충 덮으려는 수작이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저는 흔들 수도 있다. 이 특검 수사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이게 종합특검이니까 이것저것 다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종합특검이어서 사실상 검찰이 하나 생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권한을 갖게 돼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거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를 들쑤셔가지고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전 종합특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그 뭐 특검 결과가 3대 특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분들이 그래 특검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순진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야당일 때는 특검하자 그러는 거예요. 야당은 법무부나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정치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건 야당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집권 여당이잖아. 여당인데 특검을 왜 합니까 도대체? 점점 정치가 상식이 없어요.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도 그 시청자들 눈치 보면서 김어준이 눈치 보면서 이런 얘기했다가는 욕먹으니까 아니 종합특검 왜 하냐?
아니 우리가 검찰을 쥐고 있고 법무부를 쥐고 있고 나중에 뭐 중수청이나 공소청으로 검찰이 이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경찰도 쥐고 있고 국수본 뭐 중수청 다 쥐고 있고 공수처도 쥐고 있고 아니 뭐하러 특검을 해요? 미쳤어요? 근데 괜히 선동하는 거고 제가 볼 때 김어준이 선동해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특검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의 권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신천지 특검 하자고 국회에서 난리를 쳤는데 결국 특검 됩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합수본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합수본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종합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의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걸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한테 그 특검을 권한을 다 맡겨버리면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검찰을 하나 쥐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검찰을 하나 쥐고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야. 조국을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수사 중에 하나가 김건희, 윤석열, 이 내란과 김건희 특검, 이 종합특검이 권력과 정권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 그걸 조국 땅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걸 일부러 내통을 해가지고 이성윤과 정청래가 조국과 내통을 해가지고 결국은 조국 땅에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한 거 아닌가, 내통을 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 SG님이 특검 김어준 방송용이네. 그렇게 될 위험성도 대단히 크죠, 그죠? 특검에서 나오는 정보가 조국 땅을 통해서 김어준한테 들어가서 김어준 방송 컨텐츠 만들어주는 거지. 저렇게 되면 줄줄 셀 거 아니에요, 김어준한테. 김어준하고 조국하고 원팀인데, 특검이, 조국 땅 특검이 돼버리면은, 특검에서 나오는 수사, 내용들이 김어준 방송 쪽으로 줄줄이 새나갈 거 아니야. 그럼 김어준을 아주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컨텐츠 받아먹는, 예전에 주진우가 윤석열, 한동훈한테 빨대 꽂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 낙검수 해가지고, 인기를 끌게 된 거잖아, 김어준이. 김어준 솔직히 방송이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낙검수 때 무슨 영웅이 돼가지고, 그 생각해보면은, 다 윤석열하고 김건희, 한동훈이 흘려준 정보, 그거 받아먹고, 양정철한테 받아먹었겠죠. 지금 저는 예전에는, 야, 대단하다 그랬어, 저도. 낙검수 할 때. 응? 야, 김어준, 주진우 취재력이 대단하구나. 김어준, 정봉주, 야, 대단하다.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저걸 방송을 하고 폭로를 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웠나. 저도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주진우가 뭘 취재를 잘합니까? 윤석열이 다 흘려준 거, 파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뭐 정보력이 있는 것처럼 낙검수에서, 찔끔찔끔 풀어가지고, 그걸로 인기 끌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낙검수 하나 가지고. 그게 저도 검찰에 빨대 있으면은 여기서 맨날 터뜨리지.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터뜨려봐요. 제가 김어준처럼 못 크겠어요? 더 크지? 제가 뭐 생긴 게 딸려, 이빨이 딸려, 뭐 지능이 딸려. 혼자서도 웃기는 것도 혼자 웃기는 게 더 웃겨요. 어제 그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 재밌다고 그랬잖아, 그지? 걔네들은 넷이 웃겨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도 잘 웃겨. 뭘 빨대만 있으면은 나도 정보만 있으면은 김어준만큼 얼마든지 빵빵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김어준이 저보다 나은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어준이 이제 저렇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이 하나는 이제 정보력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큰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정보력이고 하나는 섭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정권 뭐 대통령을 만든 그런 스피커다. 뭐 문재인과 뭐 형 동생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어준한테 줄을 서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 부르면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김어준이 저보다 경쟁력 있는 부분은 정보력이고 그 다음에 섭외력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는 다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보력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다 나락갔고 검찰이 해체되고 검찰 쪽에 빨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저기 그 조국 당의 검사 출신들 뭐 박은정 이런 애들 데려다 놓고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의 박은정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정보는 뭐 무슨 뭐 노영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여기저기 뭐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뭐 취재한 것처럼 이렇게 썰을 풀고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유튜버들이 그 정도 정보는 다 있어요. 저야 뭐 가평에서 혼자서 방송을 하니까 뭐, 그리고 저는 이제 평론가니까 뭐 제가 뭐 기자도 아니고 뭘 폭로하고 뭘 무슨 뭐 여기저기 막 파고 뭐 제가 두더집니까? 뭘 파요? 파기는 저보고 뭐 가끔 제 채널에 와가지고 뭐 팩트를 가지고 뭐 방송을 하래. 그건 기자들이 하는 거고 평론가가 왜 그런 걸 합니까? 저는 제가 이 비유를, 제가 기자들을 비하하려고 이런 비유를 쓰는 게 아니고 그 기자하고 평론가하고의 직업적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은 사냥개예요. 응? 기자들의 역할은 사냥개야. 여러분들 말대로 팩트를 물어오는 거예요. 팩트를 파오는 게 이제 사냥개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두더지의 역할 같은 거예요. 막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잖아. 그걸 물어오는 거예요. 사냥개도 그러잖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멧돼지도 물어오고 노루도 물어오고 뭐 고라니도 물어오고 막 물어오잖아. 그럼 평론가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요리사인 거예요. 요리사. 이게 사냥개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사냥개라고 뭐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비하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사냥꾼이 아니고 사냥개가 아니고 사냥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강아지의 비유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기자들은 사냥꾼이에요. 사냥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요리의 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평론가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 기자들이 가져온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수사관하고 프로파일러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프로파일러가 현장 나가가지고 무슨 막 증거 수집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수사관이 하는 거잖아. 수사관은 나가가지고 현장 나가서 야 무슨 뭐 저기 지문도 따오고 DNA도 따오고 뭐 이것저것 증거를 수집해 오잖아. 그럼 프로파일러는 그 수집된 증거들을 보고 이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게 이런 맥락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게 프로파일러야. 그러니까 이제 평론가는 프로파일러에 가까운 거고, 저기 기자들은 그 뭡니까 수사관에 가까운 거예요. 그 둘의 직업적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평론가 방송에 와가지고 뭐 자꾸 뭘 팩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내가 취재를 왜 해요? 미쳤어요? 취재를 하면 기자지. 내가 두더지야. 뭘 파기는. 저는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론가는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기자들이 취재한 이 자료들을 쭉 놓고 분석을 하는 거야. 프로파일링을.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평론가의 역할이에요. 이건 마치 그런 거야. 배우와 개그맨의 차이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둘 다 연기자인데, 개그맨도 연기자고 배우도 연기자인데, 야 웃겨봐. 배우한테 와가지고 야 웃겨봐. 왜 안 웃겨? 그러면 되냐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평론가한테 와가지고 왜 취재를 안 하냐? 그건 배우한테 웃겨봐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그맨이야 내가? 웃기게? 그래서 그런 수준 낮은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이 정도 차이도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에는 우월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잖아. 뭐 그러니까 평론가는 요리를 하니까 우월한 직업이고, 저 기자는 사냥꾼처럼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야 되니까 기자들은 좀 하급 직업이다. 이런 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평론가는 방구석에서 이빨만 떠드니까 그거는 뭐 좀 미천한 직업이고, 기자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니까 그거는 뭐 고귀한 직업이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역할의 차이인 거야. 역할의 차이. 아니 왜 그런 걸 몰라? 그러고 자꾸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리고 무식한 거를 본인들이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취재력이나 정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평론가가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김어준은 그러한 비평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김어준이 죽두박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뭐 기자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이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라고 그래요 저는 김어준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라는 게 이제 그 똥꼬 뭐 그런 거가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엔터테이너와 저널리스트를 합쳐서 김어준은 애널리스트다. 이게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널리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엔터테이너이면서 동시에 저널리즘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어준은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똥꼬를 잘 빤다 이런 차원에서도 애널리스트라고 해요 제가. 중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똥꼬를 원래 그 딴지일보가 그런 거잖아요. 똥꼬 깊숙이. 그게 딴지일보의 그 슬로건 아닙니까? 똥꼬 깊숙이. 그래서 김어준이 문재인 똥꼬를 잘 빨잖아. 뭐 양정철 똥꼬를 잘 빨고 유시민 똥꼬 잘 빨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저기 조국 똥꼬도 잘 빨잖아요. 그래서 똥꼬를 잘 빨아서 애널리스트다 저는. 분석가 뭐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로키님, 최한웅님 아만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저 놀러 안 가요. 아 왜 자꾸 놀러 안 간다는데 이렇게 놀러 가라고 저를 혼자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뭘 어딜 놀러 다니라고 그래. 그리고 제가 그런데 저기 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아실만한 분은 아실 거야. 상황을 보고 말을 하세요, 로키님은. 그거 잘 하시다가 가끔 이렇게 헛소리를 막 퉁퉁 던지셔. 그러고 저한테 또 욕먹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 얼마 전에 그 엉뚱한 소리 하다가 저한테 차단 나가신 분이 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영구 차단.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것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예의가 없는 거야.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를 합니까? 아니 혼자 하겠다는데. 그리고 저랑 뭘 같이 방송할 만한 그런 인물들도 없어요. 그냥 저는 혼자 하는 게 나아. 제 캐릭터가 세잖아.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저를 누가 받아줘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 능력 가지고 열심히 방송하시면 되는 거야. 뭘 자꾸 뭐 여기저기 서로 엉겨 붙으려고 그래. 그리고 침묵질 해가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어. 그 유튜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침묵질 하는데, 그 누가 됐건 간에, 동물농장이 됐건 간에, 뭐 그 반대쪽이 됐건 간에, 유튜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침묵질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침묵질 하라고 저를 부추겨. 침묵질을 안 해야 소신 있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야. 그 정치인들하고도 침묵질 안 하잖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뭐 정치인들 지금 섭외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하면 뭐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하고 저널리스트, 평론가가 가까워지면 예컨대 영화 평론가가 영화 제작자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평론을 할 수 있어요? 소영님 감사합니다. 그 영화 한 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영화 제작자들하고 친해. 그 영화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이 영화는 개판입니다. 보지 마세요. 이 평론이 가능해지냐고요. 가능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즘에 평론가들에 대한 불신이, 대중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아져 있어요. 안 보잖아요. 차라리 그냥 댓글창에 영화 보신 분들 그냥 댓글을 보지 무슨 평론가들 뭐 영화에 대해서 평론한 거 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내가 뭐 침묵질 해가지고 제작자랑 가깝고 영화 감독이랑 가깝고 또 배우랑 가깝고 그 가까운데 어떻게 욕을 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저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가까우면은 욕을 못해요 제가. 경인호님 몇 년간 지켜봐온 결과 최한웅님은 홀로 남는 게 더 나음. 제가 사람이 착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욕을 못해. 근데 저는 이제 다 욕을 해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저는 다 까야 되는데 제가 까왕인데 까왕이 나는 누구랑 친해. 그래 그 사람 못 가고 나는 누구랑 친해서 누군 못 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제가. 다 까야 되는데 저는 뭐 정치인이건 유튜버건
걸리는 놈은 다 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랑 김어준이랑 친해졌어. 아 예컨대 저보고 이제 다른 어떤 방송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나가면은 김어준 방송이나 무슨 체육 방송에 나가면은 그게 저한테 더 이득이 되지. 나가려면 그런 데를 나가야지. 그지? 그래야 뭐 구독자라도 늘리고 뭐 동접자라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 그 김어준 깔 수 있겠어요? 어떻게 깝니까? 뭐 체육이 방송에 나가. 이동영이 방송에 나가. 그거 어떻게 까냐고. 못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침묵질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만삼님, 셀럽 중에 셀럽인 만삼특위 위원장만 있으면 되는 방송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맨날 구박. 제가 만삼님은 어디 갈 데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구박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다. 그래서 아까 김어준 얘기하다가 얘기가 또 옆으로 많이 샜는데 어쨌건 김어준이 이제 정보력은 끊겼다. 그 다음에 이제 섭외력 문제인데 섭외력이 이제 침묵질의 근원이에요. 예. 자꾸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출연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날카로운 정치 비평을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유시민하고 친한데 유시민을 까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친한데 친문 의원들하고 친한데 친문 의원들 까겠어? 그래서 김어준의 섭외력이 역설적으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날카로움, 비평 능력 이런 걸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어쨌건 뭐 김어준이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섭외력인데 다른 뭐 유튜버들보다는 섭외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볼 땐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물 건너 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점점 이제 김어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그 특검을 조국당 쪽에 꽂아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면도 있는 거 아닌가? 김어준이 점점 정보력이 약해지고 섭외력도 약해진다고 이제 친명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 안 나가요, 이제는. 아까 뭐 김민석 총리도 매불쇼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친명 정치인들이 뉴스공장을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과 김어준이 거의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의 그런 분위기고 특히 김민석 총리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높고 총선 공천을 하게 될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하고 공개 설전을 벌이는 걸 민주당 의원들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니 굳이 친명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뉴스공장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나 당대표 눈치를 보지 김어준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건 정청래 같이 모질이나 그런 눈치 보는 거지. 최근에 뉴스공장 제가 볼 때 섭외가 힘들걸요, 김어준이? 아니 나올 사람들이 너무 뻔해. 조국당 애들 아니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뭐 저기 청래당 조국당하고 청래당 외에는 뉴스공장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젠.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뭔가 힘이 약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특검을 먹어가지고, 조국당에서 특검을 먹어가지고 조국당도 키우고, 김어준도 키우고, 친문들 키우고, 이러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원내 지도부 정청래가 핑계를 대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본인 정청래와 이성윤이 짜고 한 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성윤이 오늘 또 저게 또 개사과라는 게 정청래는 저렇게 뭐 대통령께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성윤은 지금 잘못한 게 없다. 배째라.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이 한 발언 일단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윤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윤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윤철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서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사단에 의해 형사 기소되어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고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윤석열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이번 1차 특검 수사의 미진함을 보고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댓글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저에게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보셨어요. 뭐 일일이 논평할 가치도 없고요. 예, 그 이현주 의원과 황명선 의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저기 개가 짖네. 저 개는 어느 집 개인가. 예, 딱 이런 표정이에요. 황명선 의원과 이현주 의원의 표정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실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개사과라고 말씀드린 건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그 음모를 지금 그러면은 이성윤을 친윤 검사로 친윤 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뭐 민주당 유튜버들이, 예? 제가 진보 유튜버들이 전준철을 특검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걸 이성윤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걸 음모론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성윤을 날려버려야 되겠다. 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전준철을 추천한 게 본인이잖아. 그리고 전준철의 과거 경력에 납득 못할 이런 경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 경력 때문에 대통령이 대단히 불쾌해했고 경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대통령이 이성윤을 죽이려고 음모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님이? 아주 유능하고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그런 강직한 검사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음모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성윤을 사퇴시켜가지고 최고위원을 이건태를 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건실한 반윤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안 하고 조국혁신당 후보 그 추천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이성윤을 사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태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서 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해가지고 비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청래를 몰아내기 위한 뭐 이런 음모입니까 이게 지금? 그 대통령의 기획이야? 아니 저게 무슨 개소리예요. 지금 이 일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성윤이 완전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대통령께서 경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유튜버들이 야 지금 전준철이 이성태를 변호를 했고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특검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조작질을 한 그런 변호사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먼저 폭로를 했습니까? 저는 유튜버들도 참 안타까운 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쌍방울 사건을 제가 깊게 방송에서 다루진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대통령께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아니 그 의도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임명하셨을 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한 날 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유튜버들이 그 쌍방울 사건 그 보도를 많이 한 그런 채널들이 꽤 있는데 이게 뭐 변호사 한 명 한 명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쌍방울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를 뭐 몰랐나?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게 유튜브 쪽에서 먼저 터졌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경로를 하시는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윤 얘기대로 이게 음모론이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고 이성윤을 모독하는 거면은 대통령님께서 그러면은 음모의 진원진 거야? 이성윤을 쫓아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유능하고 건실한 전준철을 그 모략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냐고요. 푸른이래님 전준철 때문에 이성윤의 과거 파묘가 시작됐네요. 과거에도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검사 시절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난리가 나고 주말에 이제 난리가 났죠.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셨다라는 MBC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성윤하고 이제 정청래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니까 김어준이 바로 또 이성윤을 뉴스공장에 불렀어요. 그래서 실드를 칩니다. 참 이제 저는 김어준도 곧 나락을 가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김어준이 어깨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뭐 매일 20만 넘는 시청자들이 자기 방송을 봐주니까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고 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에 이 특검 사태는 김어준도 실드를 못 칠 거라고 봤어요. 이걸 실드 치면은 나락 가는 거지. 지금 정청래도 어쨌건 사과를 한 거잖아. 본인도 느낀 거예요. 어제 이제 바로 박수현 내보내가지고 사과를 하고 오늘도 또 사과를 하는 거는 이거는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진상규명해가지고 관련자들 다 사퇴를 해야 돼요. 이성윤이건 정청래건 이거 지금 특검 추천에 관계된 민주당 인사들은 모조리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청래가 사퇴해야 되는 끝나는 문제예요.